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신청에 의한, 그렇죠? 등기 절차의 개시를 봤고요. 이번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의 개시인데, 그 중에서 특히 뭐예요? 등기관 직권에 의해서 그냥 등기관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의 직접적인 권한에 의해서 알아서 등기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직권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무려 3개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그런 예를 알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등기를 한다는 거겠죠, 등기관이. 그렇죠? 이런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특히 요 말소 등기 있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직권으로 어떠한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느냐, 그러한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자, 교재 345페이지. 거기 별표 3개. 직권 등기 나와있죠? 자, 직권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여기 출제자에는 직권 말소 등기 구체적인 예를 알고 있는가 해서 거기 이제 3번째가 직권 말소 등기 요거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변경 등기입니다.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등기는 뭐냐? 지적소관청의 불부합 통지에 따른 표시란의 변경 등기. 표시가 불일치돼요. 알려줬어. 그럼 뭐야? 바로 그냥 직권으로, 그죠? 걔 믿고 그냥 해버린다 이거죠. 직권으로. 그리고 누구 피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대지 지번 변경에 따른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따른 변경. 소관청이 통지 좀 하는구나.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주소 증명서면에 따라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등기. 그죠? 뭔 말이죠? 그렇죠. 여기 갑구 예컨대. 그죠? 소유권을 이전해요. 이전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게 주소 증명서면을 가져왔어요. 등기 권리자. 근데, 그렇죠. 이렇게 가져왔는데, 예컨대 이제 등기 권리자가 있겠죠. 그죠? 김갑동, 이제 홍길동이가 보니까 주소가 이 구로에서 말이죠. 예컨대 관악으로 바뀌었다. 그럼 뭐야? 그냥 그 주소증명서면 보니까 주소증명서면이 그 행정관서에서 하는 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직권으로 그냥 해버린다 이거죠. 그런 말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권 경정 등기. 맞죠? 애초부터 자기 등기관의 잘못을 해서 이렇게 그릇된 그런 등기죠. 그런 경우는 등기관이 내가 잘못했네 하고, 그죠? 본인 실수 얼른 빨리 해야죠. 그죠? 수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청인의 과오인 경우는 신청해서 경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인트죠. 직권 말소 등기입니다. 자, 말소에다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 위에는 변경, 경정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 요 말소 등기가 직권에 의한 요 말소 등기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앞에 직권하고 요 말소를 융합한 그런 개념, 융합 등기죠. 짬뽕 등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보니까 관할 위반 등기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신림동이면은 관할이 어디죠? 그렇죠. 관악 등기소죠. 그죠? 그런데 어디 가서 있는 거예요? 강남 등기소에 가서 했다. 관할 위반이잖아요. 강남 등기소에는 등기관이 이제 술 한잔 먹었는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수로, 그죠? 사람이 실수로 할 수 있잖아요. 등기를 해줬어. 나중에 보니까 이거 관악인데 왜 여기 왔지?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이거죠. 그죠? 서로 그렇게 된 등기라 할지라도 무효입니다. 그죠? 그 등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등기의 말소 등기. 근데 유치권 등기를 했어요. 그렇죠? 유치하게 말이죠. 근데 등기관도 유치했나 봐요. 해줘 버렸어. 그럼 뭐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등기가 불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등기는 무효고 또한, 그죠? 등기관이 발견했다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린다 이거죠. 그죠? 자, 요거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요거 각하 사유하고 연계돼요. 각하. 각하가 등기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테마. 특히 이제 법무사 이 친구들한테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6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각하 나와 있죠? 별표물 3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9조, 등기법 29조 1호 2호가 뭐예요?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요건데 366페이지 보세요. 밑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각하사역 1호, 2호. 즉 1호가 관할 위반 등기,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경우죠. 그죠?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그런 경우에 간과하고 실수로 간과를 놓고 말이죠. 걸러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못하고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죠? 자, 그렇게 간과하고 격려된 완료된 등기의 효력은 뭐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직권 말소. 직권에서 말소를 한다. 그게 뭐예요? 직권 말소 등기가 되죠. 만약에 실행이 되면은. 그렇게 연계가 된다는 거. 그 다음 다시 345페이지 세 번째 중복 소유권 등기의 말소 등기죠. 그죠? 중복. 가로로 놓고 이중이라고 써놓으실게요. 이중. 중복 등기나 이중 등기는 뭐예요? 하나는 없애야 되겠죠. 직권으로. 그렇죠? 소유권 보존은 검정펜으로 가로 옵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중복 등기, 이중 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그렇게 해서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권 말소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컨대 이런 경우죠. 늘 떠올리면 좋다 이거예요. 예컨대 소유권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갑구에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1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홍길동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로 뭐예요? 하고 뭐예요? 소유권 보존 김갑동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황당한 거죠. 그죠? 황당한 거죠. 소유권 보존은 하나여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등기관이 딱 보고 이건 뭐야? 중복 등기는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싹 지우고, 그죠? 그래서 3번, 그래서 2번, 소유권 보존 말소! 요거를 지가 알아서 한다. 직권이로. 그렇죠? 그래서 요놈을 뭐라고 그래요? 요놈을?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말소 등기다. 이렇게 말소란 글씨가 써졌기 때문에. 별거 아니죠, 사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적으로 떠올리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죄송한데 삭제를 하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이거 이제 없어졌으니까 삭제를 하시고,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라고 합시다.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라고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등기 사무 정지가 되는 때가 있죠. 천재지번이라든지 전쟁 이런 거 나왔을 때, 그죠? 등기를 정지합니다. 그렇죠? 왜? 위조꾼이 사기꾼이 날뛸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난 가야 되는데 언제 등기? 포탄 떨어지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으로 왔다. 희한한 양반이죠. 또 거기 대피도 안 하고 앉아서 등기해주는 등기관도 참 간땡이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 서로 등기가 된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 직권으로, 그죠? 말소를 해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에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 등기. 분명히, 그죠? 분명히 한글인데 뭐예요? 마치 러시아처럼,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느껴지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어느 등기부, 어디,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어디인지, 그죠? 이미지가 떠오르면 된다. 십자가의 이미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컨대, 자, 이거는 일단 환매 특약 등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환매 특약 등기다. 그죠?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민법에 나와 있잖아요. 민법에, 우리 매매 파트 기억나시나요? 채권의 매매 파트에 맨 뒤편에 있었죠. 자, 한 권을 따져 1차.
406페이지입니다. 1차. 나는 1차 없는데 그러시면은 민법, 그죠? 590조 이하를 보시면 돼요. 거기 592조 407페이지에 환매 등기 돼 있나요?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하고 동시에, 여기서 매매 등기는 뭐예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겠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한다는 것을 등기한 때, 요 등기가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라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는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 환매권을 갖다가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난 사용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저 환매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실처법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환매권이라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굳이 등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제3자의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이 물권화가 돼서 제3자의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물권은 되지는 않지만은 물권화가 되는 거죠. 대항력이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 후. 환매도 아리까리한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구원해 준다니까 진짜라고요. 일단 내가 건물이 있어요. 그죠? 건물이 있어. 주택이 있는데 나 그거 가지고 근데 돈을 융자를 받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집을 좀 팔기는 그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매도담보라고 그랬잖아요. 파는 형식을 빌려서 돈을 융통을 하는 거죠. 홍길동이가. 그죠? 누구한테? 김갑동이한테. 그래서 뭐를 해요? 그죠? 먼저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환매 특약도 동시에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 봅시다. 그러면 일단 등기부에 주택을 팔기로 했으니까 주택. 그죠? 건물 등기부구나. 건물 등기부가 딱 떠올라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 중에 어디? 그렇죠. 소유권을 매매라는 건 소유권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갑구다. 그러면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꾸 써봐야 돼요. 그렇죠? 자꾸 써봐야 돼요. 내가 등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등기를 해보는 거예요. 언제 내 걸로 해볼 거예요, 그죠? 이때 많이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갑구에 예컨대 1번 해서 갑동이가 소유권을 건물 신축한 다음에 소유권 보전, 그죠? 홍길동 이렇게 했다. 이거 홍길동이가 건물 지은 다음에 소유권 보전 혼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죠, 그죠?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좀 궁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김갑동이한테 매매를 해주고, 그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2번 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 그죠? 김갑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매 등기 이런 표현이 그 말입니다. 그죠? 소유권 매매에 따른 매매를 이제 등기 원인이라고 하죠.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공동 신청을 하죠. 그죠? 왜? 김갑동이가 그죠? 권리를 잃잖아요.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을 하라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홍길동이가 이게 뭐예요? 자기 꿈이 녹아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가족의 꿈이. 그쵸? 돈이 궁해서 팔긴 팔았지만. 그러니까 대신에 뭐예요? 이거 내가 1억 빌렸는데 1억 갚으면 내가 사올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럴 경우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뭐예요? 환매권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 2의 1. 그죠? 환매 특약. 그죠? 환매권자 홍길동.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환매 등기라고 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 줄여서 환매 등기. 그 말이군. 근데 이것에 의해서 나중에 갚았어요. 그렇죠? 일단은 요거를 갖다가 요건 독립된 번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등기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독립된 번호가 없어요. 그죠? 의 1이니까 가지 번호라고 그러죠. 자, 그것은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얘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다. 그래서 부기등기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주등기하고 동일한
그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온 중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2차, 한국어로 따져 2차 376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부기등기 해가지고, 첫 번째 점이 뭐예요? 주등기가 동일한 순위하고 효력을 벌여요. 주등기가 동일한 순위. 순위가 그러니까 2등이다 이거죠. 얘가 딴 애한테 팔아먹었어요. 그죠? 그래도 뭐예요? 2등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에 1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갚았어. 그러면은 다시 뭐예요? 홍길동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3. 소유권 이전. 또 매매 형식을 빌리겠죠? 그죠? 홍길동. 김갑동에서 이제 홍길동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갖다가, 그죠?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라고 합니다. 환매에 의해서, 그죠? 다시 환매했잖아요?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했어요. 홍길동이가. 자, 그런 후에 이제, 그러면은 환매권을 실행했으니까, 이유는 필요 없잖아요, 이제. 권리 행사했으니까. 굳이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홍길동이하고 김갑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남겨두기가 뭐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죠? 존재 의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갖다가 말소를 해야죠. 말소. 그래서 뭐예요? 4하고 2에 1. 환매, 특약, 말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소 등기. 그 말소. 그쵸? 이 환매 특약 말소 요거 이렇게 해놓고 요걸 이렇게 검정으로 딱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검정 사선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직선으로 쫙 그어버렸죠, 그죠?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준 거예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의 환매 특약 등기 말소 등기. 무지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게도 누가 뭐 피해 볼 일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 거 가져왔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딱 여기 떠오르면은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직권으로 할 만하다. 이렇게. 그다음 6번째, 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이 권리의 말소 등기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토지 수용을 하면 사실 수용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죠? 기등기 이미 등기된 이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수용한다. 그러면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만들려면 등기부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있는 거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예요? 빌리는 거죠, 그죠? 그죠? 원시 취득이기는 하지만은 홍길동 거를 갖다가 그죠? 뭐 토지 수용자 앞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원시 취득이니까 나 혼자 최초로 취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들은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원시 취득이니까 아주 새 걸로 취득한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384페이지. 자, 384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쵸? 그 두 번째 가로 2번 보면은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보시면 한 가로 2번 보니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직권 말소되는 등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용은 원시 취득이니까. 그래서 수용 이후의 등기,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등기관.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됐고, 이제 예외적으로 말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그때 배우자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가처분권자가 번한 승소 판결에 따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가처분은 또 뭐고, 가압류는 뭐고, 그죠? 압류는 뭐냐 이런데, 우리가 금전 채권, 돈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처분을 제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압류다.
압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금전 예의 채권을 여기서 이렇게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갖다 우리가 가처분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원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죠? 자, 근데 홍길동이 것이 있었는데 말이죠. 김갑동이한테 팔았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됐어요, 그죠? 김갑동이는 홍길동이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 소유권 이전 가처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처분금지 가처분. 근데 넘어갔어요, 다른 놈 앞으로, 그죠? 이율순 앞으로 넘어갔다. 그랬을 경우에 뭐예요? 그 이율순이 이 소유권 이전 게 말소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말소는 뭐예요? 김갑동이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거기를 또 지웁시다.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각종 등기를 빨간 펜으로 지우시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각종 등기를 빨간 펜으로 지우시고, 그 가처분 등기라고 수정을 해 주십시다. 개정이 됐어요. 그 가처분 등기. 요걸 어떻게 한다고요? 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380페이지 94조 2항을 한번 보실까요? 94조 2항. 그렇죠?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렇죠? 가처분 이후 등기 말소 이후에 그거는 뭘로 오는 거예요? 그 말소는 1항에 보니까 맨 끝에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독으로, 그죠?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가처분자가 단독으로 그거는 신청하고, 그 가처분 등기는 이제 다 싸그리 다 죽었으니까, 그죠? 요 놈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것은 말소한다 이겁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그 다음 346페이지 다시. 자, 8번째, 가등기 기한 번등기 실행 후에 가등기 이후 격려된 등기. 가등기 이후에 격려 완료된 등기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죠? 중간 처분의 등기에 이 말소 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또 뭔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또 뭔 말이냐.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이 잘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예컨대 이렇게 해봅시다. 예컨대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토지니까 토지 등기부, 이제 갑구죠, 소유권이니까. 자, 갑구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그죠? 홍길동이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팔아먹었어요. 누구한테? 그죠? 김갑동이한테.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죠? 가등기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등기 이후에 격려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팔아먹을 수 있나요? 여전히 홍길동이 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등기 이후에 3번 소유권 이전 예컨대 이을순이한테 팔아먹었다고 합시다.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에 말이죠. 이 가등기권자인 김갑동은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칸을 이렇게 나눕니다. 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소유권 이전, 그죠? 김갑동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중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앞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4번 해놓고 3번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걸 싹 지워버려 이렇게. 그렇죠? 요. 그죠? 요거 얘기되는데 여기 요렇게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가등기 이후 격려된 등기 이율순 앞으로 된 거. 요거의 말소 등기. 요 말소 등기. 요걸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김갑동이 신청이 아니라. 이렇게 이율순이가 이상한 양반이죠. 왜 이런 걸 사죠? 자, 팔아먹는 사기꾼이고 여기 뭐예요? 사기꾼한테 당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가등기 이후에 그죠? 본등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전 그 사이 가등기 할 때하고 그 이후의 본등기 할 그 사이 시점에 된 등기를 갖다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됐다 해서 중간 처분의 등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거 이제 말소 등기는 등기관 직권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9번에 위조된 등기의 말소 등기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 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제 좋은데 좀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다른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등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둡시다. 11번이 되겠죠? 11번. 자, 뭐라고 적으시냐면 어떤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어떤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가로 닫으시고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자, 이걸 갖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된 등기 말소할 때 그 종된 등기. 그 종된 등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컨대 그 말소할 권리를 갖다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해봅시다.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죠?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우리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등기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소해버린다. 직권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적어봅시다. 이거는 장기간, 오랜 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등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를 말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장기간이라는 건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재된 등기를 말해요. 그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저당권이 돼 있다. 너무 길잖아요, 그죠? 악독 서치업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등기의 직권으로 말씀해버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 얘들 다 관계 끝났을 것 같은데 안 하네? 내가 해버려야지 뭐. 그죠? 등기부 지저분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경매를 신청해놨어. 경매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지금 2014년이잖아요. 그럼 1980년 몇 년이죠? 몇 년이 지났죠? 근데 아직도 경매를 신청하네. 실제 경매에 들어가지도 않아. 경매 신청을 해놨는데. 그럼 뭐예요? 이거 뭐 안 하는 거구나. 그죠?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지저분하니까.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직권 말소 등기의 12가지의 예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직권 말소 회복 등기나 말소 회복에다가 그죠? 파란펜 밑으로 하시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번등기 시에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 가등기 이후에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회복 등기 이런 것도 그죠? 회복시킬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하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죠?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그 말소예요. 등기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그냥 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신청이 잘못하면 뭐야? 직권이 아니라 신청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 또 이 말은 또 뭔 말입니까? 러시아어죠, 그죠? 자,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채권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홍길동이가 그죠? 공유수매를 매립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 공유수매 매립할 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 그죠? 바다를 메꾸려고 하니 그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정지용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무리한 거지.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독촉이 올 거 아니에요, 빚이,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어도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압류 들어오니까 뺏길 거니까.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채권자들은 갑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압류 좀 하게 해달라, 도와달라, 국가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압류를 해보려고 보니까 등기에다 압류 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압류 등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건 뭐냐면은 압류, 가압류, 또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는 아니에요. 자, 요런 등기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맞아. 자, 소유권 보존에다가 파란 펜으로 배치를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위에다 컴마 하시고 주택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제라고 우리 배웠죠, 그렇죠? 기간이 다 끝났는데 안 돌려줘요, 그죠? 그럼 내가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해놓고 가면은, 그죠?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홍길동이가 이제 주택을 지었는데 말이죠. 이게 무허가 건물이었나 봐. 그렇죠? 뭐 어떤 사유로 해서 등기가 안 됐겠죠.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 그럼 이 임차인은 죽으란 말이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한다? 국가에서 이렇게 등기관 직권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죠? 거기다가 을구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한다 이거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이거는 382페이지. 382페이지 보면은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은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또 배웁니다. 복습을 한다 이거예요. 382페이지 괄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가로 1의 등기 절차에 2번 직권 등기 나와 있나요?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지금 한 게. 거기서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승역지의 등기 용지에 지역권 등기를 한 때의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자, 요역지의 지역권에다가 그래서 파란 펜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요역지 지역권 등기다. 자, 등기를 갖다가 말이죠. 요거 우리 지역권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 도로가 있어요. 근데 통행을 하기가 뭐해? 그렇죠. 2번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얘가 승역지가 되고 얘가 요역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네, 승역지에다 한다 이거 여기다가, 그죠? 승역지 토지 등기부에 을구에다 지역권이라고 등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죠. 그거는 뭐에 의해서 돼요? 신청해서 되는 거죠. 지역권, 설정자하고 지역권자가 신청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요역지 등기부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요역지 등기부 역시 지역권을 등기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뭘로 한다고요? 네,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정확히 말하면 지역권의 취지를 등기하는 거죠. 여기다는 지역권의 취지.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지역권을 등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취지, 이런 어떤 취지는 어떻게 돼요? 등기관이 직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역시 393페이지 우리가 또 복습을 하게 됩니다. 393페이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393페이지 맨 위에 71조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에서, 그죠? 등기관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무엇에 의해서 당사자, 즉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 당사자 신청해서 등기를 이제 했겠죠? 그런 경우에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한다.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는 직권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죠?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다음에 346페이지 7번이죠. 추가 공동담보. 공동담보는 공동저당을 말합니다. 우리, 그죠? 저당권 파트에서 배웠죠? 자, 그런 경우에 담보 목적인 뜻, 거기다 파란펜 밑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 목적인 뜻이라는 것은 결국 추가적 공동저당의 취지죠. 추가적 공동저당의 취지 같은 말이에요. 이런 취지, 여기도 취지죠. 취지. 같은 말로 뜻, 우리 순화된 말로 뜻, 이렇게 취지가 뭐야? 뜻이 뭐야? 이거죠. 자, 이런 취지, 뜻의 등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종 취지, 뜻의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 나왔네요. 대지권 취지 같은 말이에요, 그죠? 대지권이 있다는 뜻, 대지권이 있다는 뜻에다 파란펜을 비출 것이고요. 가로로 대지권 취지 써놔도 좋겠네요. 취지는 뜻이다. 그래서 각종 이런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대지권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말이 지금 어렵네요. 그죠? 자, 이거는 382페이지 구분 건물 우리 할 때 할 겁니다. 382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밑에 구분 건물의 소유권 부주 등기에서 맨 밑에 보시면 3페이지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즉 대지권 취지의 등기죠. 그렇죠? 등기된 것도 다르죠. 하나는 구분 건물 등기, 하나는 토지 등기부고, 그죠? 신청해서 직권에서 각각 다르잖아요. 오케이? 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직권에 의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를 봤습니다. 특히 뭐예요? 말소, 그죠? 직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꼭 암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346페이지 법 조문들 있죠? 이거 한번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일일이 다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